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정유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첫 번째 뉴스는 아랍에미리트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를 먼저 찾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팩트시트라는 좀 큰 숙제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방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이 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들이랑 만찬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나온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 황금 같은 석유를 팔아서 아무 걱정 없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데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인공지능 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발언은 우리나라랑 아랍에미리트가 AI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마지막 날 우리 경제인들도 총 출동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BRT 행사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런 뜻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열리는 자리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중동이랑 아프리카 지역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가장 젊은 대륙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2030년쯤이면 아시아 신흥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요. 또 중동 국가들은 이제 포스트 오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탈석유 시대를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에너지나 원전, IT 같은 산업들로 구조를 전환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네, 세일즈 외교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두 번째 뉴스는 군사회담 제의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25 정전협정을 할 때 남북 군사 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황색 구조물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 황색 표시물들이 많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저도 좀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녹이 슬고 글자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이 황색 표지물을 넘어선 일이 올해만 10번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문제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열자고 처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북한의 반응이 주목이 되는데 먼저 이걸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의한 거잖아요. 배경이 뭘까요? 사실상 남북 간에 지금 대화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유엔군 사령부에 통해서 관련 협의를 제안을 해왔는데 심지어 어제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메시지 전달을 했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좀 통해서 출구를 찾으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줄사표 시작된 검찰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파장입니다. 지금 2명이 사의를 표했다는 고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만석 전 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인데요. 이 검사장들을 대표해서 입장문을 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에 이어서요. 송강 광주고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를 했는데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걸로 알려집니다. 어떻게 예상들 합니까? 추가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사 징계법도 그렇고 관련해서 검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상당한 상황인데요. 또 계속해서 사의 표명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때 그 공동 입장문을 낸 검사장이 18명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이 사의를 표한 것이고요.
자, 검사 징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적으로 보면 검사 인사권은 물론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예. 이 검사장도 검찰청법상 검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평검사를 인사 이동시키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법무부 시각이고요. 네. 그런데 검찰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네. 승진 이후에 되돌리는 전례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징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이동시키는 게 강등이냐 보직이동이냐. 네, 그렇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항명인재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랑 여권은 이 공무 외 집단 행위자 항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명의 입장문을 냈었잖아요. 이게 사실상 집단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연판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항소 포기 과정과 법무부의 개입 여부가 먼저 규명돼야 위법성도 판단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게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어디까지 지금 이어질지도 관심이에요. 정부는 계속 강경 대응 방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 눈여겨볼 뉴스를 보겠습니다. 기자가 고른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장애인 비하 발언한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입니다. 지금 네. 장애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부터 볼까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죠. 이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온 건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해서 저는 문제라고 본다. 눈이 불편한 걸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기득권이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박민영 미디어 네. 대변인의 입장은요? 네, 어제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예.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제가 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방송에 어떻게 나가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채널 운영자 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구독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센 발언이 나오는 곳인 줄은 좀 몰랐다고 하고요.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예. 우선 표현이 과했다는 점에서 사과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워낙 좀 상대적으로 편한 방송이기도 해서 예. 시청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다가 나도 무리한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비판의 본질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된 공천 그리고 장애인 김혜지가 아니라 정치인 김혜지의 행보를 지적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 당내에도 본인이 이런 상황이고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혜지 의원이 지금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고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건 특정 개인의 문제 아니고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친한동훈계하고 갈등으로도 지금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예전부터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간 유튜브 방송 주제도 보시면 한동훈 담당 일진 박민영 초대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 감정이 이번 사태로까지 번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다. 혐오 표현도 이런 혐오가 없다. 문명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박 대변인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예. 친한계의 공격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내가 싫어서 또 나를 공격하는 계파 싸움의 연장선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박민영 대변인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개인의 분노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
박 대변인뿐만 아니라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말들 이게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에서도 조치를 취했죠. 장동혁 대표가 엄중 경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공식 징계나 불이익은 아니고요. 예.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라 이런 경고 수준인데요. 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박성훈 대변인이 박민영 대변인에게 언행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 아니라고 알려지거든요. 예. 예전에도 발언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사표를 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걸 반려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예. 이 발언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박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 대표가 이걸 반려한 걸로 알려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게 꼭 꼬리 자르기식의 조치로 이어지면 안 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래왔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이 밀렸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대화를 장 대표와 박 대변인과 나눈 걸로 알려집니다. 예. 그런데 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처음 보도한 기사가 지금 삭제된 상황이거든요. 당에서 또 다른 조치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 더 준비한 뉴스가 있죠.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귀를 쫑긋할 만한 소식인데요. 네. 바로 재헌절 다시 공휴일 될까입니다. 7월 17일. 네. 예. 다시 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네. 핵심은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법안이 행안위 전체 회의랑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재헌절이 다시 공식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이 공휴일 지정은 여야가 같은 생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근데 원래 재헌절이 사실은 공휴일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돼 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5대 국경일이라고 있는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재헌절이에요. 여기에 재헌절만 지금 공휴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공휴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고요. 예.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만약 법안 통과되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전환이 되고요. 내년 5월 1일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5월 4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시면 최장 5일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네.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공휴일이 이틀 더 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 17일 제77주년 재헌절 당시 발언을 좀 보시면요. 네. 재헌절은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인데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뉴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